안녕하세요, 아미예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러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들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있고요. 정말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라이크도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인프제와 인프제의 연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인프제인 만큼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인프제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할 때는 어떨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을 때는 좋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뭐 사실상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꽤나 종종 했었기 때문에 뭐 인프제를 만나면 완벽하지 않을까? 라고 단순하게는 생각을 했었는데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또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인프제와 인프제가 연애를 할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장점은 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뭐 굳이 인프제랑 연애를 안 해봐도 아실 거예요. 뭐 잘 맞는 부분은 얼마나 잘 맞겠어요. 첫 번째로 제가 드는 생각이 인프제와 인프제가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뭐 이건 같은 타입이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전형적인 단점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 똑같으니까. 인트로버트가 인트로버트를 만나면 둘 다 집순이와 집순이, 집순이와 집돌이, 집돌이와 집돌이가 만나는 거잖아요. 계속 둘이 집에만 있게 되겠죠? 같은 약점을 갖고 있을 때인 거예요. 원래 좋은 연애라는 게 둘이 상호 보완을 해주는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약점이 같다 보니까 그냥 약점만 계속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약점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인프제의 전형적인 취약점인 경제 개념. 경제 개념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계속 경제 개념이 없다 보면은 큰일이 나겠죠. 물론 모든 인프제가 경제 개념이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인프제는 말을 예쁘게 하는 편이잖아요. 되게 애둘러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돌려서 잘 말을 하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말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말의 파급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떨 때는 약간 띵킹 타입의 사람들은 전혀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프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포인트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돌려 말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인프제끼리 만나면 제가 생각할 때 서로 상대한테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상대한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돌려 말하고 참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말을 안 해도. 왜냐하면 또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인프제고 나도 인프제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더 잘 알아주겠지. 뉘앙스만 이렇게 던져준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솔직한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대화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큰일이 나겠죠. 뭐 그냥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싸움이 되기도 할 테고, 말을 애둘러서 하고 말로 상처 주기 싫어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또 인프제는 도움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고 여자친구면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나는 낫단 애는 예쁘게 해서 말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이걸 듣는 인프제 파트너가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뭐 이거 어떡해요. 근데 또 말한 인프제도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나는 신경 써서 일부러 이렇게 속으로 참다가 이렇게 넌지시 얘기한 건데 얘는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한 비판을 겸한 그런 건강한 충고를 겸한 솔직한 대화가 이렇게 주고받아질 수 있으려면 정말 둘한테 정말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둘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종교나 뭐 정치, 뭐 좋아하는 스포츠팀 이런 왜 개인의 신념과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주제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둘이 다를 때 정말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뭐 그냥 지인이라면 아니면 친구라면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인프제들이. 그냥 다르구나,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굳이 내가 여기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회전이 되잖아요, 두뇌 회전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더 깊게 하지 않고 그냥 상황을 모면하거나 대충 동의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거나 하는데, 이게 애인의 케이스라면 오히려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인프제는 본인의 파트너에 대해서 상당한 이상향이 있잖아요.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 그 이상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 기대가 아마 서로가 인프제일 때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인프제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앞으로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번 들고 나면 우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로 싸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계속 싸우겠구나. 결국엔 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니구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계속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죠. 룹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고리에. 답정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마 또 그 문제를 풀게 되기보다는 헤어짐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그 성숙도가 낮은 인프제들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애인한테 나 자신을 투영시키는 행동을 많이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고 나는 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그게 소울메이트, 왜 우리가 소울메이트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한데, 소울메이트를 정해놓고 찾는 건 사실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정말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제한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이렇게 상대방한테 나를 투영시키게 되면 연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개별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 모든 인생은 이 사람한테 달린 거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인지 내가 나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인지를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나라는 주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또 나아가서 이런 관계가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내 인프제 파트너한테서 묘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는 나고 우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린 하나의 소울인데 왜 얘는 이걸 또 혼자 하지? 왜 날 안 불렀지?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개인의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어지고 자립성이 없어지는 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그만큼 네가 너무 밉고, 근데 또 너를 미워하는 거는 곧 나를 미워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온갖 감정과 그런 사랑과 증오가 다 믹스가 돼버리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아주 대환장 파티가 돼버리는 거죠. 즉 요약을 하자면 성숙도가 낮은 인프제들이 상대방 인프제한테 나를 투영시킴으로써
주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아가 없고 주체를 잃어버린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다음, 이제 제일 유명한 인프제 도어슬램에 관한 제 생각인데, 많이들 그러잖아요. 인프제가 3세번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기회를 넘어서서도 계속 고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면 이제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도어슬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정작 인프제 파트너한테는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왜 인프제들은 한 번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거지만 한 번 마음을 열고 나면은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 마음에 방해 들이게 되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끝내야 하는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못 끝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 관계에 인투돼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내 모든 걸 정말 바치면서 내 모든 걸 주고 싶은 그런 소울메이트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도어슬램을 못 한다는 거죠, 정작. 잘못된 관계여도. 도어슬램이라는 게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인프제들한테는 하나의 방어 기제거든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적절히만 쓴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프제들한테는. 오늘은 이렇게 인프제와 인프제, 두 인프제가 연애를 할 때 어떤 단점이 있을지 제가 단점 위주로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너무 부정적인 거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뭐 장점은 뻔한 거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단점에 대해서 조금 좀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즐기셨다면 라이크,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